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2일 을해 첫번째 기사 1598년 명만역 26년 경례의 하관 가운데 사적으로 엄밀히 말하는 자가 있었는데 표병들도 모여들었으므로 보기에 매우 수상하였다. 의정 이덕경이 품달하기를 외관에서는 연일 유언비어가 은밀히 전파되고 있는데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보병이 호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표병이 무기를 가지고 각자 호위하고 있다고, 혹자는 노야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고 한다 하며, 혹자는 노야가 이미 사본을 올렸으니 각 군영은 곧 철병하게 될 것이다 하니 무지한 우민들은 또 그런 말을 듣고서 의욕에 쌓여 불안해합니다. 노야의 굳센 기계와 큰 도량에는 만병이 흉중해 있고 임기응변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터럭만큼이라도 위급함을 성색에 나타낼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필시 세인 하졸들이 중간에서 말을 지어 퍼뜨려서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니 본직은 몹시 놀랍고 원통스럽습니다. 예로부터 성급하고 사나운 적병을 다루는 데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책에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유도로 제어하여 교만하고 분개하는 기운으로 하여금 우리의 행동을 보고서 차츰 굴하게 만든 연후에 방법을 강구하여 몰아쳐야 하는 것입니다. 황석공이 이른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지극히 기묘한 의논입니다. 남들이 우리 년이 하는 말을 듣고서 내가 먼저 독려하여 행동이 평상시와 다른 듯이 하면 우리의 동태를 엿보는 자가 많아서 병기는 더욱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야 난리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섣을 않고 불을 끄려고 하는 격이 될 것이니 어찌 유익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옛적에 한 위공은 목을 길게 빼고 도적의 칼날을 맞이하였으며 장괴에는 담소하면서 반란군을 평정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조금도 변동하지 않는데 저들이 먼저 스스로 항복하였으니 그 편안하고 여유가 있는 너그러운 도량은 지금까지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노야께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신다면 군심이 모두 해이되어 모든 일이 와해될 것입니다. 천하안위의 대기가 오로지 이 일거에 달려 있으니 이는 소방의 존망에만 관계되는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노야께서는 일신을 어찌 경솔하게 처신할 수 있겠습니까? 항차 외누가 파견한 첩자들의 이목이 여기저기 퍼져 있으니 사세로 보나 도리로 보나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야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본인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염려되는 것은 이 소문이 자꾸 전파되어 여러 사람들이 모두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의 위병들이 평소와 다른 점이 있어 또 다른 사람의 의욕을 이야기시킨다면 그 조짐은 매우 불미스럽습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말에 드러내지 말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스스로 잘못된 계책임을 자책함으로써 장사들을 무한시켜야 합니다. 만리 밖을 내다보시는 성스러운 천자께서 흔쾌히 명지를 내리시기를 기다려 분연히 일어나 이를 완수시키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소방이 바라는 바이고 천하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노야께서는 다시 헤아려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할 듯 하기에 갖추어 품달합니다 하니 경리가 이 덕경을 불러 말하기를 중궁관이 잘못 처리하여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장소로 이주하려는 것이 아니고 속히 아주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대는 그간의 사정을 모를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조정에는 논의가 크게 변하여 과관이 또 상번하여 장강로를 참소하였고 본병이 또 상소하여 이 염해를 참소하여 군의가 분분하고 있습니다. 조강료는 바로 본공을 주장해서 이를 거르친 사람입니다. 전일 황태자의 관혼 예를 행할 때에도
각신들의 논의가 동일하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기회를 틈타 간당의 신복들을 규합하여 장강로를 반드시 제거코자 하여 조선의 일을 그르친 자는 양모이고 양모를 잘못 청간자는 장모이다 라고 하면서 은밀히 자기 팔을 사주하여 상본하게 했습니다. 조 강로가 조정에서 승리를 조정하고 있으니 장 강로는 이미 그 지위에서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원래 석상세의 문생인데 트럭만큼 또 적을 죽일 의사가 없었습니다. 가련하게도 국왕의 전호로 중국인에게 속은 것이 몇 번이었습니까?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자신은 제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 이것도 그대 나라의 구군입니다 하고 이나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밖에는 외적이 있고 안에는 간적이 있는데 적당의 수효는 또한 많으니 천하 일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2일 을하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서안찰에 대한 주리의 의주에 관하여 곡성을 내는 것은 관계된 될 것이 없으나 임금의 말은 보통 사람의 말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선부군이라고 하는 것이 무방하겠는가 라는 것으로 정교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자기 신하를 조문할 적에도 곡하였습니다. 이 예법은 명문이 있는데 더구나 중국의 신하인데이겠습니까? 다만 후세에는 이러한 일이 많지 않았으니 임금이 곡하는 것이 어찌 지극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유격 양만금의 상사에 친제하는 의지를 마련할 적에 본조의 계사 중에는 당연히 곡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니 감히 멋대로 정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상주 없는 영전에 술잔을 올리는 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편에는 곡을 하고 조문을 받는다면 상께서도 답곡하는 의식을 전혀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후록 속에 사라는 한글자를 써넣어서 상께서 재결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의 분부가 잦으시니 몹시 황공스럽습니다. 부군은 바로 존군이란 말입니다. 옛 사람들은 남의 아비를 이끌을 때 존부군, 존부 등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상께서 온당치 않다고 여기신다면 선모관이라 일컫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관함을 알지 못하니 선대인이나 선군자로 고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히 아랍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101권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대신 및 비변사의 유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유성룡 회원부원군 윤두수 행지중추부사 정탁 좌의정 이원희 우의정 이덕형 호조판서 한응인 병조판서 이항복 좌승지 허성 주서 권진 사변 가주서 최충원 사관 유색 조중립이 입시하여다. 상이 이르기를 양경리가 참소당한 것은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다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그 거조가 분명치 아니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개 울산의 싸움에서 남병과 북병이 서로 공을 다투다가 정의가 어긋났는데 이로 인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의 사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지금의 사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에 진주하고 한편으로는 군문에 자문을 보내어 반복해서 논변하면 중국 조정에서도 아마 실상을 알게 되어 사설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급선무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미 파직되었으니 지금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참소당한 데에 대한 실상은 천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이후 성룡이 아뢰기를
사신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급히 달려간다 하더라도 끝내는 파발처럼 속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정 아문의 자문으로 청하여 홍기와 파발말을 구해서 급히 군문의 자문을 보내고 그들에게 진주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책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 명의 소인으로도 천하의 일을 망치기는 충분한 것이다. 나는 정응태가란 자를 단 한 번도 보고서도 그가 음흠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었다. 접견하는 날 나에게 나는 들어가서는 충성을 다하고 나와서는 직언을 한다 하고 또 국왕께서는 시와 설을 잘 하신다 하던데 이것은 하나의 기의 일뿐이니 장차 무엇에 쓰겠는가? 차라리 병서를 많이 읽는 것만 못하다 하고 끝으로 소를 죽이지 말라고 하여다. 그가 보는 광애록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에는 모든 짐승을 죽이지 말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끝내는 금수가 인간을 핍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조수의 발자취가 국중에 어지러워질 것이니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여기에서 그 사람이 황당한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그 책 속에는 만일 짐승을 죽이면 반드시 응보가 있어 재앙이 자신에게 미칠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모든 천명이 운수라 하겠다. 이미 평수기를 일본에 태어나게 했고 또 심유경을 중원에 태어나게 했으니 이는 하늘이 한 것이 되었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또 그는 양경리를 수주하면서 참해야 할 만한 것이 29가지이고 수치스러운 것이 10여 가지이다 하였으니 천하 만고에 어찌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기역같이 음흉한 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또 양호가 조선을 움직여 성을 쌓았으니 뒷날 이 성을 의지하여 배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였으니 이러한 말들로 대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참으로 천하에 더없이 원통한 일이다 하니 유 성령이 아뢰기를 성을 쌓는 한 가지 일은 고 황제께서도 허락하신 일인데 어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탁은 아뢰기를 천하의 간혹 일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 질환과 흥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이덕형은 아뢰기를 대개 격리의 사람 되면 성품이 줌이라고 자상한 것이 자막 부족합니다. 남병과 북병을 대우함에 있어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병이 모두 그를 원망하고 있는데 원망은 하는 자들은 모두 정응태에게 붙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강론은 만고에 없는 간악한 자이다. 늙은 간인이 내각에 있으니 천하의 일이 어찌 될지 알만하다. 석성과 심유경이 정말로 죄가 있다면 의심 없이 곧바로 처리했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도 감옥에 가둬두고 있으니 저들이 자신의 죄를 모면하려고 우리나라를 모함하려는 책량을 빈틈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불행해서인데 어찌 하겠는가? 그리고 양 대인이 어찌 범상한 사람이겠는가? 다만 성품이 급하고 말을 경솔히하는 단점이 있을 뿐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어제 우상이 등사해 보낸 품첩을 보건대 그저께 안문에서 병사를 뽑아 지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그저께 안문 앞에서는 창금이 삼엄하게 버려 세워져 있고 표병들이 바쁘게 움직이기에 신이 그 까닭을 물으니 문화가 진인의 군중에서 황당한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응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개 정주사는 진인을 수공인으로 삼았는데 경리는 이 여매를 수공인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이 공의 고화를 다투고 있으나 나는 자세히 모르겠다. 누가 과연 가장 뛰어난지 우상은 알고 있는가? 하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진인은 농소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는데 이 여매는 방관하고 있다가 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일 싸움에서도 이 여매가 선봉이 되어 적을 유인하여 나오게 하고
몸소 앞장서서 나아가 진격하였으며 파새와 양 등산이 서로 협격하였다. 소신은 그때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진인도 그 소식을 듣고서 말을 타고 달려갔으나 심리도 가지 못하여 적들은 이미 모두 섬멸되었는데 그때 벤 스급이 모두 400여 명이었습니다. 이때 진인이 뒤에 있었으니 어떻게 제1의 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탄하고 있습니다. 22일 승리를 거둔 뒤에 승기를 타고 곧바로 쳐들어갔더라면 바죽짓으로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징을 쳐서 퇴군시켰으므로 군중은 이 때문에 모두들 허물을 양경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도산을 주문에 소개된 물건으로 여겼다가 이와 같이 된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리와 마귀, 유정 두 장수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러한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였다. 허성이 아뢰기를 경리가 진인의 중군인 주패를 가두었으므로 진인이 그를 되찾고자 하여 하마터면 군사를 풀어 서로 공격할 뻔 하였다고 아문의 원역들이 모두 말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가령 경리가 주패를 가두었다 하더라도 진인이 도리상 어떻게 감히 그와 같이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이 항복이 아뢰기를 소신의 집에 천총 한 명이 와서 묵고 있는데 하루는 여러 장관들이 와서 모여 술을 마시면서 신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경리를 헛떠드며 무리한 말까지 하였는데 그 기상이 몹시 흉악했습니다. 신이 그렇지 않다고 했더니 그들은 신에게 극도의 모욕을 주었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으로 보면 경리는 크게 인심을 잃었으니 이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정응태란 자는 매우 하찮은 자이니 경리를 미워하여 모략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의 말이 어찌 조정 사람들의 시청을 현혹시킬 수 있겠는가? 조강로는 대간인으로 석성과 한패가 되어 강력하게 화의를 주장하였다. 이는 필시 정응태와 서로 안팎으로 상응하여 사기를 뒤틀리게 만든 것일 것이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는가? 외적은 900리에 걸쳐 군영을 연결시켰으므로 그 적세가 날로 치솟고 있는데 정응태의 상소에는 군사를 더 조발할 필요가 없고 군량을 더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중국이 조선을 위해 요즘과 같이 구원해 준 적은 없었다 하였으니 이 말은 더욱 불측하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외적은 끝내 중원을 침범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누구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자 이 덕경이 아뢰기를 송응창이 지은 복고 요편이라는 책이 한 권 있는데 내용 중에 외적은 전라 황해 평안도 등의 길을 경유한 뒤에야 중원 땅에 다다를 것이니 필경 이렇게 될 리는 만무하다 하였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발언에 그치지 않고 서책에까지 기록하여 놓았으니 천하를 그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송응창 그 모습만 봐도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하니 이 덕경이 아뢰기를 송응창이 왕경의 성곽은 험준함으로 공격하여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4대 스를 시켜 용산창에 불을 지르게 하였더니 외적들은 군량이 없어서 밤중에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성중에는 미국이 낭자했는데 어찌 군량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늘을 속인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미 지나간 일이니 말해도 소용이 없다. 오늘 말한 일들은 착실히 상의해야 할 것이다. 경리에 대한 일은 늦춰서는 안 되니 반드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해야 한다. 중국 조정에서 논의가 격렬하게 일어나면 죄적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니 오늘의 일은 양대인 일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나라의 존망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완만히하면 그 사이에 사이가 마구 일어나서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양대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품이 완만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적견할 때마다 말했다. 그리고 지난번 나에게 귀국에는 차가 있는데 왜 채취하지 않는가 하고는 좌우를 시켜 차를 가져오라고 하여 보여주며 이것은 남원에서 생산된 것인데 그 품질이 매우 좋다. 그런데 귀국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마시지 않는가 하기에 내가 우리나라는 풍습이 차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다시 이 차를 채취해서 요동에 내다 판다면 10건의 1전은 받을 수 있으니 이것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서번인들은 기름기를 즐겨 먹기 때문에 하루라도 차를 마시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차를 채취해 팔아서 1년에 전마 1만여 피를 사고 있다 하기에 내가 이것은 육안차의 종류가 아니고 작설차이다 하니 답하기를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귀국에는 인삼차를 마시는데 이것은 당이지 차가 아니다. 그것을 마시면 마음에 번열이 생기므로 마음이 상쾌해지는 차를 마시는 것만 못하다. 귀국의 배신들이 차를 마신다면 마음이 열리고 기운이 솟아나서 온갖 일들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는 이어 나에게 차 2봉지를 주었는데 이는 당신도 차를 마시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깨우쳐 주려는 것뿐처럼 보였다. 이는 또 차를 위한 말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을 잘하지 못한다 하여 꺼낸 말이니 계획적으로 한 말이다. 하자 정탁이 아뢰기를 이것은 단지 희롱하고 업신여기는 말일 뿐입니다. 태만스러운 기운이 어떻게 차를 마신다고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이후 제독의 군병이 중로에서 여염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입성한 뒤로는 격리 효병의 막사를 전부 빼앗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격리의 헌패 때문에 더욱 원망을 맺은 탓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까지 의심하지 않겠는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서성의 말을 듣건대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있다 합니다. 이 덕형이 아뢰기를 황응량의 말에 격리가 요동 포정으로 있을 때 당시 가보년에 유제독이 총병으로 이곳에 왔다가 귀환할 때 술에 90냥을 요구하였고 이어 주번을 올려 참액하여 1급을 강등시켰다. 이번에 올 때도 헌패로 저지하였기 때문에 이런 연유로 원한을 품게 되었다. 심지어는 나의 표화병 중에서 만약 양노여라고 존칭하여 부르는 자가 있으면 용서치 않고 중히 처벌하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러기라 사람으로서 마음 쓰는 것이 이러하면 되겠는가? 한때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때문에 기필코 보복하려고 하니 과연 의무마다 하겠다. 지난번 내가 접견할 때 헌패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기에 내가 먼저 얘기를 꺼냈더니 시원스럽게 대답해 주었다. 내가 또 소방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오로지 대인만을 믿고 있다. 지난번 대인이 돌아간 뒤 흉적들이 다시 쳐들어와 양호를 유린하고 백성들을 시살하였다. 금년의 일은 오직 대인만을 믿고 있다. 돌아간 뒤에는 동지가 어떠했으며 그 사이 수년 동안 어느 지방에 지냈는가? 하니 답하기를 내가 귀국하자마자 바로 사천에서 양응룡이 발호하여 나는 명을 받들어 출정하였고 다시 서강의 변이 일어나 나는 그들을 격파하느라고 곤륜산에까지 갔다가 돌아와 이어 섬서에서 유진하고 있었다 하였는데 이 말은 매우 과장된 것이었다. 수근도덕 지인이는 명장인가? 하자 이 항복이 아뢰기를 명장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유제독이 회남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진도독의 수병이 함께 모인 뒤에야 협력하여 진격 초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 덕형이 아뢰기를 증응태는 주문에 외적은 아주 어려운 상대가 아니다. 중국이 무엇 때문에 국내를 텅 비우고 외국 일에 힘쓸 필요가 있는가 하였으니 이 말이 더욱 흉악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이 주장이 시행된다면 천하일은 끝장나게 될 것이다 하였다. 허성이 아뢰기를 후에 조선이 배반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한 말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참으로 사소한 말이 아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최첨거는 우선 서둘러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지연된다면 사사건건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일의 일은 오직 우리의 정직함으로 저들의 잘못된 것을 막아내는 것뿐인데 우리가 정직하다면 저들의 사슬이 어떻게 마구 행해질 수 있겠는가? 설사 양격리보다 10배나 더 나은 새 격리가 나와서 단실에 일거에
선멸해 버린다면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양경리보다 못하다면 외적을 언제 선멸하게 될지 기약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허성이 아뢰기를 풍세가 순조롭지 못하면 양선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윤두쓰는 아뢰기를 장상곳은 지나더라도 등산곳은 지나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한응이는 아뢰기를 경창은 비축된 양국으로는 겨우 6일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늘이 망하게 하는 것을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송나라 때에는 장강은 천참이라 오랑캐들이 넘어올 수 없었는데 이때 마침 전단강의 조수가 3일 동안 이르지 않았고 아골타가 요를 침입할 때는 하수의 깊이가 말의 배에까지도 차지 않았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천하의 이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였다. 유성룡 등이 이어 물러나왔다.